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는 임진란을 미리 알다입니다. 이인은 덕수 사람이며 아호는 율곡이다. 그는 강릉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 사임당 신씨가 강릉 친정에 있을 때 꿈에 검은 용이 바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품 안에 안는 태몽을 꾸고 회퇴하여 출생하였으므로 어릴 때 자는 견용이라 하였다. 말을 배우면서 곧 문자를 알았으며 율곡이 죽을 때에는 집사람들 꿈에 황룡이 친방으로부터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다. 13살에 초시로 진사가 되고 선조 13년 1558년에 23세로 문과 초시, 복시, 전시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호조판서, 대제학, 병조판서를 역임했다. 천성이 영명하고 활약하였으며 5세 때에 할머니가 석류를 가지고 놀게 하니 즉시 시를 지었는데 석류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다 라고 하여 이때부터 문제가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16세에 어머니 사임당 신씨 상을 당하고 계모를 맞아서도 지성으로 모셨다. 19세 때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의 선악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 호를 위함이라 하니 산중에서 생불이 났다고 떠들썩하였다. 그 이듬해에 가서 선악에 잘못 빠지던 것을 깨닫고 번이하여 곧 하산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심하였다. 사계 김장생이 율곡에게 물었다. 금강산에 있을 때 일찍 변형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율곡이 웃으면서 이미 입산하였으니 비록 변형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빠져들어가는데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경연에 들어가서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양병해서 나라의 위급한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못 가서 장차 나라가 흙덩이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흩어지듯 하는 화를 당할 것이라 하니 서해 유성룡은 아무 일이 없는 무사한 때에 양병하는 것은 화를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경연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모두 율곡의 말을 잘못이라고 허물하니 율곡이 밖으로 나와서 유성룡에게 말하였다. 국가의 운세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속된 선비들이 심우에 통달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은 진실로 바랄 것이 없거니와 그대 또한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지금 미리 양병하지 않았다가는 뒤에 반드시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일세 하고 나무랐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유성룡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율곡이 경연석상에서 양병론을 거론할 때 나 또한 조야가 시끄러운 것을 염려하여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지금에 이르러 보니 이문선공은 진실로 성인이로다 라고 하였다. 선조 17년 1584년 정월에 서울에서 낙향한 선비 이모가 마침 볼 일이 있어 강릉에 갔었는데 필마단기에 종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궁벽한 산골에 이르러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저무는데 객주를 찾을 길 없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몰라 막연한데 한 나무꾼을 만나 길을 물으니 나무꾼이 건너편 산을 가리키며 이 산을 넘으면 한 반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선비가 그 산을 넘어가 보니 과연 초가 수칸이 있을 뿐이고 다른 촌락은 없었다. 선비가 바로 그 집을 향해 가서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동자가 나와
이같이 궁벽한 산골에 손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여? 하고 묻는다. 선비가 그 이유를 설명하니 동자가 안으로 들어간 지 반시간 정도 지나서 비로소 나와 손을 방에 들도록 맞이하였다. 주인을 보니 나이는 60세가량인데 떨어진 모관을 쓰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간신히 일어나 접대하며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마침 하는 일이 있어서 손님 접대가 어려우나 깊은 산골에 날이 저물었으니 묵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인정이 아닌 고로 유숙하게 하였으니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 말이 없었다.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선비도 역시 한쪽에 말없이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 이미 황혼이 되어서 밥상이 들어왔다. 주인이 시동에게 말하였다. 이미 날이 어두워지는데 아직 오지 않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다. 네가 문 밖에 나가 바라보아라 하였다. 조금 있다 시동이 돌아와서 방금 앞내를 건넜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인이 손에게 말하였다. 반드시 입을 다물고 앉아 계셔야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견각지간에 두 사람이 도착하니 한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에 공부하는 선비여 한 사람은 노스님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동에게 정화수 한 그릇을 떠오도록 명령해서 물그릇을 소반 위에 올려놓고 향로에 향을 사르며 세 사람이 같이 북향에서 꿇어 앉아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다가 주인홍이 시동을 불러서 네가 대문 밖에 나가서 하늘의 상을 관찰하라 하니 조금 지나자 동자가 들어와서 보고하였다. 별이 지금 동방에 추락해서 그 빛살이 땅을 환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갑자기 서로 쳐다보며 장탄식하면서 이 또한 천수라 어찌할 수 없구려. 두 손이 다 처참한 기색을 띠고 문을 나가니 유숙하는 선비가 괴이적음을 참지 못하여 주인에게 물었다. 여러 사람이 장탄식하는 것은 무슨 일이여? 하니 주인이 수컨이 곧 죽음으로 내가 두 사람과 약속해서 성신에게 기도하고 경을 읽어서 수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키려 하였더니 큰 운수가 관계된 바라. 마침내 효험을 얻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별이 떨어지니 이미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고 하였다. 선비가 또 수컨이 누구냐? 고 물었다. 그는 율곡이요 한다. 선비가 말하였다. 내가 서울을 떠날 때에 율곡은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조그마한 질병도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오? 하였다. 주인이 다시 말하였다. 7, 8년 뒤에 외병이 크게 쳐들어올 것이니 수컨이 살아있으면 거의 난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끝났소. 한나라가 창왕하여 모두가 어육이 되는 판이라 장차 어찌할 것이오? 하였다. 선비가 또다시 물었다. 구군이 이와 같다면 우리같이 궁한 선비는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호서 우측 당면의 사이로 향하여 가면 거의 면함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선비가 두 손은 누구시오? 하고 물으니 유관을 쓴 사람은 그 성명을 드러낼 수 없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검단대사이니 그대가 여기를 떠난 뒤에 반드시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선비가 서울에 돌아와 물어보니 율곡이 과연 그날에 하세하였다 하니 곧 세 사람이 성신에게 기도하던 밤이었다.
율곡이 소시 꿈에 어떤 관부에 들어가니 관원이 어떤 문부를 열람하고 있기에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양인의 수명 장단이 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하고 한 구절을 베껴서 주는 것이었다. 용이 효동에 돌아오니 구름이 오히려 습하여 있고 사양노루가 춘산을 지나가니 풀에서도 그 향기가 나더라. 하니 이는 율곡이 제세할 때는 용이 자기 동굴에 돌아가는 것 같고 사양노루가 산을 지나가니 그 향기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유명하다는 것이다. 춘추 겨우 49세의 조라였다. 율곡이 죽은 후에 해주 사람들이 율곡의 기일을 맞아서는 부모의 제사같이 받들였으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고 그날은 혼인 잔치도 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그렇게 하였으니 이것은 옛날 성인에게도 있지 않은 일이었다. 최삿갓의 야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